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사자 11마리가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기침을 하고요. 콧물도 흘려서 흔히 알려진 코로나 증상과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는 사자라. 인간이 퍼뜨린 질병에 지금은 동물까지 고생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요소수 품귀다. 화물 트럭이 멈춘다. 경유차에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죠. 요소수. 중국이 수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격까지 급등하자 사재기도 벌어지고 있다. 연말 대목 앞 물류 대란 위기가 아니냐. 지금 물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더욱더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정부 노태우 국가장 치르기로 했다. 어제 결정을 했죠. 그러자 5.18 단체들은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조문을 직접 가진 않고요. 추모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30일 연결식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미국 성김 대북 특별대표, 북한이 먼저 나와야 종전선언 논의한다. 그동안 종전선언 관련해서 우리와 미국 뭔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꽤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약간 우리와는 다른 시각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시각 차이가 있다. 종전선언으로 대화 물고 문재인 정부 대북 구상 좀 이쪽으로 간다고 분석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은요. 순서 시기 등 관점이 한국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인데요. 사진 좀 보시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일 것 같아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복장인데요. 이른바 이제 추리닝 복장인데 이분들 손에 들고 있는 게 딱지군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미국 뉴욕 맨하튼의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여기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거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가 행사를 주최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함께하는 뉴욕 속 한국 여행.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데요. 상품은요. 한국 여행 관광 티켓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고 깊숙하게 그리고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키워드 한눈에 보시면요. 오늘 내용 쉽게 그리고 바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다르다. 인용부호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면서 다르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아픈 곳 콕콕.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금 지지율상으로 좀 앞서는 두 분이 있죠. 서로를 향해서 토론을 가졌는데 아픈 곳을 콕콕 찌른다. 이런 표현이 오늘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쑥떡대더라. 쑥떡쑥떡 할 때는 어떤 인물이 다른 쪽에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계속 뭔가 얘기를 보고 이런 거잖아요. 쑥떡대더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본인이 어제 한 시장에 들렸는데 뭔가 얘기하면서 본인을 보고 쑥떡쑥떡대더라.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준비돼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대출이 기가 막히다. 정부가 가계빚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뭔가 대출을 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현상인데 기가 막힌지 오늘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결정,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논의가 좀 있었죠. 어제 결정을 좀 했습니다. 정부가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태우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다. 그러니까 과오와 성과를 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장으로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예우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조문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추모 메시지 내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 그리고 30일 연결식입니다. 그리고요, 안장은 현충원, 이것도 얘기가 좀 계속 있었죠. 맞느냐 아니냐. 현충원이 아닌 파주 통일동산으로 가기로 했다. 통일동산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그때 조성이 추진됐던 그런 장소거든요. 자, 그러자 5.18 단체 등 정부의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럼 전두환도 국가장으로 치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어제 뭐 빈소에 많은 분들이 좀 다녀갔거든요. 그 모습까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적지 않은 과도 있고 또 공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이 안 다르겠습니까? 정상회담이 지금 계속 오후에 이어지고 있고 내일 아침에는 또 G20 출국을 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영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고인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위로의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두 개의 신문 기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지금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준비돼 있어 이 국가장 결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먼저 중앙일보는 화해 통합의 빈소 열었다. 뭔가 화해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죠. 반면에요, 한겨레는 국가장이 덧낸 상처다. 덧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기사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죠. 노태우 사죄 유언 그리고 화해 통합의 빈소 열었다.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유언을 공개했는데 뭐 사죄 이런 뜻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 보면 5.18 유족 조문, 화해 용서 계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통일 등 진보적인 정책도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에 화해 위로 포용에 화두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좀 높이 한 거죠. 자, 김부겸 총리, 현대사 굴곡 한 단계 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좀 적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반면에요, 이 기사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노태우 국가장이 덧낸 상처다.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5.18 단체들은 용납할 수 없다. 노정부의 숱한 탄압에 고통받았다. 그리고요, 여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죠. 5월에 상처 망각했다. 내란자의 국가장은 상식 밖이다.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도요, 가당차는 이유다. 그래서 반발하는 목소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내용이 그리고 관점과 방점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합니다. 제가 봤을 땐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부분이 있다. 민주화 이후 직선 대통령이었다는 차원에서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이정표를 남기신 분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아드님이신 노재현 변호사를 통해서 수차례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두환 씨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주 학살에 대한 사죄 표명을 하고 통일을 온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 계층 또 어떤 정치 세력들이 이제는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네, 지금 박남솜 씨가 조문을 하는 모습이고 유족들과 같이 있는 모습인데요. 박남솜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군 상황실장을 담당한 걸로 좀 나옵니다. 설명이 되고 있고요. 오늘 기사로도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가 소개됐습니다. 지금 조문을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런 모습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박창한 장한대 교수 두 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두 가지 기사, 약간 좀 대비가 되는 기사 소개해드렸고요.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정부의 국가장 결정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국가장 결정은 잘한 결정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는 거, 국립묘지 모시는 거, 국가장 하는 거 세 개 중에서 뭐 국가장은 결정이 됐고 예. 문 대통령 직접 조문은 좀 안 하는 걸로 됐고 예. 국립묘지도 이제 파주에 모시는 거로 이렇게 됐는데 저는 뭐 잘 된 거 아니냐. 미국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거는 전직 대통령과 국가와의 대화로 치거든요. 그만큼 국가적인 행사로 이렇게 모시거든요. 예. 그래서 2015년에 YS 김영삼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 예. 이회창 그때 대통령 후보 그때 총리하면서 YS랑 마찰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서 방명록에 쓴 말이 음수사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음수사원이냐 뭐냐면 마시름자 물을 마시면서 예. 이 물이 어디 왔는지 그 고마움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 고마움을 추억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의 공과는 분명하죠. 잘 틀림없이 과가 있어요. 예. 12.12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예. 그리고 4천억에 달하는 대통령 하면서 비자금을 일으켰어요. 뭐 비자금은 뭐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마는 유대인도 용서가 안 되는 범죄가 예. 살인하고 명예훼손이에요. 그거는 당사자가 아니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한 번 잃어버리면 12.12도 그때 5.18도 희생당한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예.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저의 과거는 용서해주고 바란다고 끝까지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광주까지 갔고 물론 뭐 직접적인 사과는 아닙니다만 예. 그런 참여를 했고 또 본인이 그 육공을 하면서 육공의 역할이 군사 독재에서 이 민주 YS DJ로 가는 그 과도기적 역할을 또 잘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때 민주화뿐만 아니라 그 북방 외교, 뭐 러시아, 그 중국과 그것도 열었어요. 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민영돈 육사 교장이 육사 졸업식 하는데 대통령이 뒤에 앉아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10분 이상 대통령을 비난했어요. 거의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북방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미래를 또 준비했잖아요. 예. KTX 영종도도 그때는 맨날 안개만 끼고 북한하고 예. 가까운데 하면 어떡하냐고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그 했고
200만 원. 그때 전 우리나라 주택이 600만 원인데 예. 200만 원을 줘서 지금 앵커님이 살고 계신 분당, 일산, 삼본, 평촌 다 그때 진 거예요. 일기 신도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때부터 중산층 집 걱정이 예, 예. 없어졌어요. 한 10년간 집 걱정을 없을 정도로 상당한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 과도 분명히 있지만 예. 그 공도 있으니 저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한 소중한 좀 기억으로 좀 삼아서 예. 이 노태우 대통령 서거가 용서와 화합 물론 용서를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예. 그것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로 가는 그런 좀 계기가 되는 그 노태우 대통령의 서거가 됐으면 좋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2015년에 그 총기 사고로 죽을 때 전직 대통령하고 가서 노래 부른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예. 대통령이 죽으면 그만큼 이 나라를 좀 소중하게 화해와 관용으로 가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화해, 용서, 뭐 통합, 뭐 이런 표현 언론에 등장하셨고 지금 윤영걸 전 대표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뭔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자, 박정환 교수께서는 이 국가장 결정한 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화해하고 용서는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물론 전두환과 노태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예. 추징금도 완납을 했고 또 자녀를 통해서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부분도 예.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부족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예. 용서와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과가 전제돼야 되는데 예. 사과는 피해자가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해줘야 사과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으로 한 번도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반쪽짜리 사과였다는 거죠. 사과가 있지만 절반 정도에 그치고 만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도 반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광주 시민들은 아직도 예.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폭도라고 왜곡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그것도 국가의 제1야당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예. 자, 그럼 아직도 용서를 다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예. 국가장을 하게 되면 광주시청에다가 조기 개항하고 분향소 설치해야 돼요. 그럼 아직 마음의 상처가 덧나 있는데 예. 광주 시민들 보고 자신들을 학살했던 그 추억을 조기를 보면서 그 노태우 분향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광주시는 아마 조기나 이런 거를 좀 안 하겠다고 거부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겁니다. 반쪽짜리 사과였기 때문에 반쪽짜리 국가장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용서와 화해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전에 예. 광주 학살에 대한 예. 그리고 당시의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회복이 전제가 되고 예. 그리고 최소한 공당에서는 5.18과 관련된 광주와 관련된 망언이나 명예훼손이 더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된다면 저는 피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된다면 웃으면서 국가장 치를 수 있었을 거다. 좀 그런 점이 지금 광주는 국가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 국민들도 화해와 용서를 왜 너네 국가장 안 해라가 아니라 전제가 안 됐다. 아직 문제가 안 풀렸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은 사실 호남이 강력한 지지 기반인데 정부는 왜 국가장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두환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아직도 망언을 일삼고 있고 그러고 거기에는 있는 좀 구별이 된다라는 측면을 좀 그렇죠. 본 건가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피해자들의 일부 아까 박남선 씨도 나왔고 예. 또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국가장을 한 이유는 예.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예. 재발 방지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저 광주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용서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려면 더 많은, 더 오래된, 더 예.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정치권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추도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빛과 그늘과 빛이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이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